예, 경제부총리님.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들어간 지 2달이 됐고 이제 시행한 지도 시간이 꽤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만 실제 반도체의 경우에도 수출량이 일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피해 정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또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일본 경제의 피해도 상당히 또 있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이번 달 후반기부터는 이 양국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좀 출구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다 아시는 대로 글로벌 가치 사슬 자체가 고도화된 지금 국제 분업 경제 체제에서 양국의 시장들이 또 기업의 요구상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 이런 시장의 요구로 양국이 출구 모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두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의원님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신고는 없습니다. 중기벤처하고 산업부가 해당 기업들과 1대1로 대응을 해서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실질적으로 부품 소재가 수입이 안 돼서 생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거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서 사실 어느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기네가 역량이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이 큰 피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혹시나 부품 소재를 갖다가 못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체 수입선을 찾는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혹시나 불안감 때문에 경영자금 쪽에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생산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출 보증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는 조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피해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유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광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나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양 국가 모두가 공히 축소지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저는 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일본 사태의 문제는 대화의 해결에 의해서 빨리 단기간 내에 양국 협의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사실 최근에 또 양국 간의 실무 협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의 그 출구 모습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월 달까지는 그러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정부 간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그런 출구 모색, 뭐 방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뭐 됐고요. 기업들 간에 그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출구 모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일본 측도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단 기업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1대1 소통하는 노력을 좀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특허청장님 오셨죠? 예. 그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되고 또 성과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작년에 우리가 일본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역 적자가 7억 불 예.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근 3년간 이 계속 그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6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재산권 부분에서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공학이라든지 화학, 기계 분야 이런 쪽에 거의 많은 그 비율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에서도 우리가 일본이 우리의 2배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이 특허 획득 비율이 일본의 한국 내의 특허 획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크게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4년도에 이제 9.6%에서 작년에 27.3%로 거의 3배 이상 급증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특허와 관련해서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예. 뭐 많이 인용됩니다만 특허 출원수로는 우리가 세계 4위, GDP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의 지식 재산 강국이다. 물론 성과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통계에서 보듯이 이 특허의 질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위한 특허라든지 예. 또 R&D 예산은 집중되지만 거의 뭐 특허가 될 것이 뻔한 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실제적인 성과는 좀 덜하다. 이와 관련해서 원천 기술 확보 또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뒤처지고 또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청장님 견해와 이후에 좀 비상한 대책 말씀을 예.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특허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양적 확대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정하는 노력도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공공연구와 같은 정부 R&D 쪽입니다. 이쪽에서는 특허의 양적 건수 자체가 연구 실적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대리인 비용도 기업에 비해서 너무 낮게 지불하고 있어서 특허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는 앞으로 질적 성과 중심으로 R&D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대리인 비용도 적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IP 컨설팅이라든가 특허비 개입한 R&D 등을 통해서 R&D 자체의 전략성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D 기획, 과제 선정,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서 핵심 특허나 원천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 평가 소용 비용을 지원하고 또 사업화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5개 발명 평가 기관들이 예. 중소기업의 기술 평가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5개 발명 평가 기관 중에서 예.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발명진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 발명진흥회의 실적이 유독 저조하다. 18년 현재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평가 지원 사업 투자 연계 실적 예. 이것은 평가 금액 대비 투자 금액에 비해서 13.9%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16년부터 18년 비교를 해보면은 절반 이상 감소한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16년에 33.5%에서 크게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발명진흥회가 기술평가 금액을 실질 가치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은 지식재산평가에서 제일 전문성을 갖춰야 될 이 특허청 산하기관의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가 뭔지 예. 또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이나 평가 모형의 적정성 등 투자 연계 비율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좀 고조돼야 된다.
높여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이를 점검하고 또 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18개 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발명진흥회는 자기가 평가를 하고 직접 대출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치평가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소 관대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신뢰하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평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진흥회의 평가 모델 자체를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인력 자체의 전문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우수 사례 공개 등의 활동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간기관들을 통해서도 발명의 평가 기관을 더 넓혀서 보다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